안녕하세요. 우리들 체질체험 건강방송의 김수범입니다. 오늘은 겨울이 되면은 많이 나타나는 감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요즘 가장 문제되는 건 뭔가요? 미세먼지죠. 미세먼지. 이제 분진이라고도 하고, 이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거든요. 이 아황산 가스라든가, 이제 질소라든가, 산화물, 납, 오존, 일산화탄소 등과 같이 이제 대기 오염물질로 이제 자동차나, 공장에서 발생해가지고, 이제 대기 중에 이제 많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입장이 한 10마이크로, 에서 이제 10마이크로 정도 된다고 하는군요. 2마이크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1마이크로는, 그래, 한번 생각을 감이 안 오실 텐데, 1mm가 1m의 1000분의 1이 1mm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mm, 100cm이죠. 100cm가 1000ml가 1m가 됩니다. 1m가 되는데, 1mm, 그러니까 1cm의 10분의 1인 1mm의 1000분의 1이 1마이크로미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10마이크로, 그러니까 우리가 자에서 보면 제일 작은 눈금의 100분의 1, 1000분의 1 정도, 그 정도의 크기를 이제 이 마이크로, 10마이크로 정도, 아니면 2.5마이크로 정도. 그러니까, 보통 거라고 하면은 10마이크로 정도를 이제 미세먼지라고 해요. 초미세먼지 또는 극미세먼지라고 부르는 거는 2.5 마이크로미터 정도라고 합니다. 이제 학술적으로는 뭐 에어로졸이라든가 미세먼지, 부유분진, 입자성 물질 등으로 이렇게 명칭을 하는데요. 입자 크기가 이제 보통 100마이크로에서 10마이크로 정도 되는, 이보다 이제 정도인데, 이제 이보다 이제 그 기름이 크면은 중력에 의해서 이제 짧고, 이보다 작으면은 이제 10마이크로 정도 되면은 이제 더 작은 경우에는 이제 더 가라앉는데 계속 그냥 신체 공기 중에 좀 떠다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 공기가, 미세먼지가 이제 우리가 보이지 않게 숨으로 들이마시면은 어떻게 됐어? 이게 미세먼지가 몸으로 들어가면은, 거기에 있는 이 폐가, 이쪽에 보면 이제 이 미세먼지가 이제 폐하고 폐로 바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 코로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미세먼지가, 이제 여기로 좀, 잘 보이나요? 예, 이렇게 좀 보면은 이제 여기 코로 이 미세먼지가 들어가서 쭉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타고 이제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심장폐고, 폐가 있죠. 그 심장을 떼내면은 요 뒤에 이제 폐 기관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숨을 들이마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코에서도 이제 미세먼지를 걸러내고 이제 해서 이제 깨끗한 공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미세입자 등과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기관지 기도를 타가지고 요 폐를 빼서 요 폐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면은, 요로 들어가게 되고, 들어가면은 이제 미세먼지가 이제 폐에 붙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해부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맑은 공기, 원래는 이제 산소가 들어가야 되죠. 산소가 들어가서 이제 온몸에 산소를 공급해줘야 되고, 또 이산화탄소, 몸에서 생긴 이산화탄소는 이쪽 폐 정맥을 통해 가지고 들어온 것을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을 하는 게 이 폐의 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산소가 들어가서 이제 온몸에 산소를 공급해줘야 되는데, 산소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미세먼지가 들어가는 거죠. 미세먼지가 들어가면 이 작은 거를 모세혈관을 타고 바로 그냥 이게 심장으로 들어가서 전신에다 나갈 수도 있습니다. 아주 미세한 그런, 요게 좀 이 심장하고 폐하고 이게 연결이 돼 있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요거 폐동맥하고 폐정맥,
이렇게 해서 이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요게 심장입니다. 요 심장이 있고 폐가 있어서 이제 원래는 이제 공기가 이제 들어가면 맑은 공기가 들어가서 이제 심장으로 들어가면 심장에서는 이 공기 산소를 전신에 공급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이거 전신에 돌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폐 정맥으로 들어가서 다시 그 폐로 들어가면은 이제 이산화탄소는 이제 몸 밖으로 배출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이 미세먼지가 많이 있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있게 되면은 이제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성분들이 이게 들러붙어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폐 기능이 좋은 사람은 괜찮은데 나쁜 사람들은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어쨌든 이 미세먼지가 많은 때는 이제 이 감기에도 영향을 많습니다. 이 겨울철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이제 감기에 걸리는 것은 이건 이제 갑자기 찬바람을 쐈을 때 그러거든요. 찬바람을 쐈을 때. 몸이 건강한 때는 이제 잘 적응을 하는데, 갑자기 몸에 열이 많다든가, 하는데, 이제 갑자기 찬바람이 들어오게 되면, 이 감기 기운, 냉기가 이렇게 피부에로 들어와서, 그때 이제 그 감기에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기 감기에는 이제 초기 감기에 걸리게 되면 하는 것은 이제 땀을 내주는 겁니다. 피부, 냉기, 그 찬 기운이 밖에 왔을 때, 찬바람이 탁 왔을 때 이제 오는 게 어디가 오겠어요? 이제 피부에 먼저 오겠죠. 피부가 이렇게 맞게 되는데 그때 이제 땀을 내줌으로써 이제 그 땀을 좀 쫙 내주면은 그 열기가 좀 없어집니다. 열 나는 것이. 그리고 이제 가벼운 게는 2, 3일 쉬면서 뭐 어떤 약을 먹더라도 쉽게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면역 기능이 약한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한번 걸리면은 이제 오랫동안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초가을에서 이제 겨울, 그리고 이제 봄이 될 때까지 이때가 가장 감기, 환절기, 찬바람이 많이 부는 때이기 때문에 이때 감기에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면역 기능이 약한 사람은 이제 항상 고생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안 낫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이 면역 기능의 문제, 몸의 저항력 문제인데요. 체질에 따라서, 체질을 알고 체질에 따라서 대처한다면 이제 고질적인 감기도 쉽게 적응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환절기 감기는 왜 나타나는 걸까요? 환절기 감기는 이제 갑작스러운 날씨가 추워지면서 생깁니다. 외부의 찬기운이 우리 몸에 침범했을 때 우리 몸에서 이제 그 찬기운에 잘 적응해가지고 하면은 괜찮은데 적응을 못하면은 거기에 이제 감기가 걸리는 거죠. 그때 이제 추웠다, 더웠다를 하면서 감기에 걸리게 되는데요. 주로 이제 원기가 약하거나 기혈이 부족하거나 하는 경우에 면역 기능이 이제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런 게 쉽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감기에 걸리면 어떤 증세가 나타날까요? 감기의 증세가 나면 일단 으실으실 춥겠죠. 약간 열이 나고 미열이 날 수도 있고 고열이 나고 온몸이 아프고 코가 맹맹하고 이제 목소리가 좀 잠긴다든가 얼굴이 붉어지고 전신이 쑤시고 아픈 전신통이 나타납니다. 심해지면은 이제 감기가 이제 2, 3주를 넘어가면서 이제 추웠다 더웠다는 증세로 반복이 되면서 이제 이것이 이제 피부에 그 찬 기운이 이제 피부에 들어와 있던 것이 이제 점점 더 들어가게 되는 근육을 타고 몸속으로 들어가서 경락을 따라서 점점 들어가다 보면 근육뼈, 오장육부에다 연결이 돼서 이제 가게 되면 독감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감기가 더 심해지면은. 그래서 이제 피부에 발생하는 근육이나 경락 등을 타서 오장육부까지 점점 깊이에 들어가면 이제 이 증세가 감기가 아니고 그냥 독감이며 여러 가지 한방에서는 이제 증세를 여러 가지 단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감기를 이제 상한이라고 그래서 상한. 그 상한이라는 상한다.
어디에 상하냐? 찬기운에, 한증에 상하는 것을 찬기운에 이제 손상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산바람을 쏘게 되면 이제 개인에 따라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이제 원기가 강하거나 기혈이 더 강하거나 또 위기, 면역 기능이 강하면은 이제 방어 기능이 위기가 같은 사람은 잘 안 걸리지만 몸이 허약하거나 저항력이 약한 사람들은 이제 많이 걸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한방적인 부분 이제 양묘 위경 이제 상안에서 이제 그 피에서 이제 점점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오장육부에까지 감기 기운이 전해지면서 이제 다양한 증세가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상한론이라는 그런 책이 전부 감기에 관한, 감기가 이제 다른 여러 질병으로 전이되는 것을 다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감기는 그럼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 감기는 초기에 치료해야 되는데 외부의 찬기운이 피부에 들어왔을 때 요때 이제 가볍게 땀을 내줌으로써 이제 가는 그 땀을 내주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따뜻하게 하고 몸을 좀 따뜻하게 하고 땀을 내고 좀 약간 얼큰하게 먹고 또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감기를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이제 몸이 건강하고 하면 괜찮은데 안 건강한 경우, 뭐 마른 기침을 한다든가 뭐 스트레스나 과로로 인해 열이 많은 사람들, 이런 분들은 이제 쉽게 감기에 걸리게 되겠죠. 그리고 오래 잘 안 낫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나 긴장, 화열이 많거나 과로한다든가 잠을 못 잔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 감기가 이제 잘 안 떨어집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그 사상체질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가? 일단 사상체질의학적으로는 이제 감기도 다 같은 게 아니고 그냥 각 체질에 따라서 오는 유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각 체질에 따라서 자기 체질에 맞게 감기에 대처하는 것이 좀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꼼꼼하고 내성적인 소음인들은 그 몸이 가장 차죠. 그래서 가을만 되어도 이제 쉽게 찬바람이 불면 쉽게 감기에 걸린대요. 그래서 이제 그 소음인들은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항상 몸을 따뜻하게 하고 보온을 하고 충분한 휴식과 체력을 이제 방어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소음인들은 땀을 많이 내면 안 돼. 약간만 땀을 내주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것으로서는 이제 생강차라든가, 아니면 유자차를 이렇게 마셔서 땀을 좀 약간 내쉬는 게 좋고요. 음식은 따뜻하고 소화가 잘 되는 생태나 명태에다가 이제 파마늘, 생강 같은 약간 얼큰하게 넣어가지고 땀을 내서 먹으면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땀이 약간 나면은 이제 피부에만 땀이 나는 게 아니고 폐에도 땀이 나가지고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경우에 이제 마른 기침을 하는 경우는 보통 스트레스나 화로 인해 가지고 폐 기관지가 좀 많이 건조해지고 말라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 이제 땀을 약간 내주면은 이것을 가래를 통해 가지고 다 파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미세먼지가 들어와서 이제 온몸에 많이 있더라도 이제 땀을 쫙 내면은 요것이 좀 같이 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가래를 좀 많이 뱉어내는 것이 그 몸에 좋습니다. 이미 가래가 많이 생긴다는 건 이제 폐에 염증이 있거나 이제 폐의 안쪽이 건조하거나 이제 먼지나 이런 것이 많은 경우에 그렇겠죠. 다음에 이제 많은 태음인들, 느긋하고 무엇이든 잘 먹는 태음인들은 이제 체질적으로 폐 기능이 가장 약합니다. 간대 폐소, 폐의 폐 기능이 가장 약하기 때문에 항상 이제 주의를 해야죠. 특히 그래서 이제 태음인들이 이제 도시 생활을 한다는 건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기라든가 독감, 마른 기침 등으로 이제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스트레스가 많거나 화가 많이 올라가면은 폐 기관이 건조해지면서 마른 기침도 하게 되죠. 여기에다가 이제 미세먼지까지 들어온다면 더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음인들은 이제 폐를 보호하고 이런 것이 킥차가 좋습니다. 킥차는 약간 땀을 내주면서 열을 좀 내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리고 이제 태음인들은 호도자, 땅콩, 돌이라든가 그 도라지나 더덕 같은 것을 먹으면 이제 폐를 보호하고 폐의 염증 같은 걸 좀 감소해주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또 이제 약선 음식으로는 대구탕, 그러니까 콩나물국 같은 것을 약간 얼큰하게 끓여가지고 딱 먹으면은 땀을 좀 약간 내면은 피부에서만 땀이 나는 게 아니라 폐 기관지에서 땀이 나가지고 습기가 올라와서 먼지라든가 미세먼지나 이제 그 가래 같은 걸 다 이렇게 뱉어내면은 가운 편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탕에다 약간 얼큰하게 먹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급하고 직선적인 소양인들 같은 경우도 있죠. 소양인들은 이제 열이 많아가지고, 겨울에도 이제 뭐 추위를 잘 견딥니다. 그래서 이제, 열이 나더라도 이제 뭐 옷을 가볍게 입는다든가 하는데, 가슴과 머리에 열이 많이 올라가는 그 상열 하한증인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너무 덥다고 해가지고 막 그 찬발 가볍게 입다가, 외부에서 이제 또 찬바람을 세게 되면은 감기에 걸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감기 약간은 이제 너무 열이 안 오르게 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양인들은 이제 마음을 안정하고 가슴과 머리의 열을 내려가지고 뜨겁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열을 내리기 위해서는 여름과일이라든가 열대과일이라든가 야채를 좀 먹음으로써 좀, 열을 내려주면 좋고요. 또 머리를 내리고 땀을 내주기 위해서는, 맨솔 있죠. 박하라고 하는데요. 맨솔을 좀 먹으면은 이제 머리에 열을 내리고 머리도 맑게 해주면서 이제 감기에 좋습니다. 또 이제 요새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많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보고탕을 맵지 않게 좀 먹는 것이 좋습니다. 보고를 먹게 되면은 폐에서 이제 습기가 올라오고 폐를 순환을 시키면서 습기가 올라오게 되면 가래를 많이 뱉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물을 많이 넣으면 뭐 짬뽕이라든가 칼국수 같은 거, 조개 같은 경우도 열을 좀 내리면서 이제 폐를 좀 보호해주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탕도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돌적이고 기가 많이 올라가는 태음인들은 폐 기능이 원래 강합니다. 간 기능이 약하고요. 발산하는 기능이 많기 때문에 다른 체질에 비해서 가장 감기에 안 걸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 과로한다든가 열받다든가 해서 몸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은 이제 그리고 이제 찬바람을 많이 쐬는 경우에 감기에 걸리게 됐죠. 그래서 이제 감기에 걸리게 되면은 이제 화를 내려주는 모가차를 마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약선 음식에서 이제 붕어탕을 이제 너무 맵지 않게 해서 먹으면은 역시 좀 폐가 좋고요. 또 뭐 조개탕이라든가 새우 그런 것도 좀 먹으면은 좀 좋습니다. 요즘같이 미세먼지가 많고 추웠다 더웠다 많이 하는 겨울철이라든가 환절기에는 이제 폐를 잘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찬바람을 쐬지 않는 갑작스러운 찬 공기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감기를 예방하고요. 만일 이제 감기 기운이 약간 있을 때 약간 땀을 좀 가볍게만 내주면은 이제 감기를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한다든가 약간 얼큰하게 좀 이렇게 이제 음식을 먹어서 이제 땀을 내면은 가벼운 감기는 가볍게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심해지면 이제 한방적인 치료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 체질 체형 건강 방송의 김수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